3번 프로스포츠의 성장을 볼 텐데요. 상업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촉진시켜야 되다 보니까 상업주의는 스포츠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 보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선수를 출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프로스포츠가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포츠가 일반 국민의 여가 활동의 방법으로 등장하고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가 증대되면서 기업의 투자 대상으로 부상되면서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직업적 선수와 구단, 프로모터, 광고회사, 기업가의 후원가 등이 프로스포츠를 형성시켰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스포츠가 과연 긍정적 기능이 무엇이냐 아니면 부정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프로스포츠의 순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스포츠는 상업주의로 인해 나온 거다 보니까 상업주의의 순기능 혹은 상업주의의 역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1번, 일반 국민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해서 개인의 여가 활용과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에 활력이 된다.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한다. 팀이 소속한 지역 주민의 공동의식을 유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발전한다. 그리고 쭉쭉 보시면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된다.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등등이 있죠. 역기능 보시면 상업주의의 역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확대된다.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렇게 등등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해요. 스포츠 사회학이 공부할 때는 뭐지? 이건 외울 필요가 없겠네. 뭐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겠네 하는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다른 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순기능, 역기능을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표현을 보고 이게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구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순기능 6번, 7번 보시면 아마추어 스포츠가 활성화된다.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스포츠의 역기능 보시면 4번 아마추어 선수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여 스포츠의 경기력을 저하시킨다. 즉 어떻게 보면은 순기능에서는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역기능에서는 경기력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 표현이 있듯이 같은 내용도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을 구분하시면 된다. 옳고 그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에 써있지 않지만 뭐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 당연히 순기능적 표현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역기능에서 보면은 밑줄 치실 부분이 5번에 있는 아마추어리즘의 퇴색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스포츠의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 여기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프로스포츠의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 중요하고요. 역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마추어리즘의 퇴보와 스포츠의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입니다. 7번, 8번 합법적인 도박 기회의 발생으로 국민의 사행심이 조장된다. 즉 요행을 바라는 마음, 사행심이 조장되거나 스포츠 도박이 성행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고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0번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를 보면은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복싱과 레슬링을 시작으로 1982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시작한 거는 복싱과 레슬링인데 프로야구, 1982년에 프로야구 이후로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프로스포츠보다는 대기업의 사회 환원 도구, 즉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용도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제도라고 11번에 나오는데요. 1번 드래프트라고 나오죠.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 지난 시즌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에게 성적이 좋은 팀보다 먼저 선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드래프트 제도구나. 그래서 전력이 약한 팀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해서 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팀들의 전력 평준화를 유도한다. 왜 그럴까요? 이제 스포츠 사람들 관중의 관심을 흥미를 유발해야 되다 보니까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의 균형,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 경기력의 균형을 위해서 팀들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드래프트 제도가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류 조항, 유보 조항이라 그래서
한 선수가 특정 구단과 계약을 맺고 나면 그 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일정 기간 선수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아서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생긴 게 보류, 유보 조항이 있구나라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웨이브 조항이라 그래서 구단에서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웨이브 조항이구나. 셀러리 캡은 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 한 선수가 아니라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 상한선이라고 해서 이러한 규정으로 스포츠 스타들의 과도한 몸값을 제한하는 제도가 셀러리 캡이구나.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팀 간 선수 바꾸는 거를 해서 선수를 맞바꾸는 이적 방법으로 전적으로 구단의 권리가 있으며 선수와 선수를 맞바꾸는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선수를 받아오는 현금 트레이드와 조건 없이 선수를 내주는 무상 트레이드도 있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최저 연봉제는 그 표현에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생계 고민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봉 최하한선을 정해놓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트, 대리인 제도는 스포츠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 협상이나 광고 계약 등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계약 제도는 일정 기간 프로 선수로 재직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구상과 협상할 권리를 주는 제도가 자유계약 제도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경기력의 균형을 맞춰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제도 두 가지가 뭘까요? 아까 드래프트 제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4번 셀러리 캡이겠죠. 셀러리 캡이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 상한선이다 보니까 셀러리 캡도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경기력 평준화, 균형을 맞추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서 그렇게 드래프트와 셀러리 캡은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인데요. 메가 이벤트란 단어가 나오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 국제 스포츠 행사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이 동의어 3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올림픽이나 월드컵 자체를 떠올리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상업화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1984년에 LA 올림픽이에요. 그때 LA 올림픽에서 지출이 7천억 원이었고 수입이 1조 1천억 원이면서 4천억 원 정도를 이익을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숫자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23억 달러 이상 경제 효과를 받고 7만 3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서 이러한 올림픽과 월드컵이 점점 더 상업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긍정적 효과죠. 이건 순기능일 거고요. 2번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부정적 효과, 즉 역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고용 효과가 증대된다, 즉 일자리가 발생하고, 2번 생산 유발 효과라 그래서 생산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요. 3번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도로나 교통 같은 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개최국의 이미지 제고로 인한 수출 증대, 자긍심 고취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혹시나 제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거나 고취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면 꼭 사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제고된다는 건 좋아진다는 얘기고 고취된다는 건 고양된다, 고무된다라고도 쓰는데요. 개최국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수출도 증대되고 국민의 자긍심도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국뿐만 아니라 개최 지역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도 높아진다.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하고 개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국가 및 지역 간 교류 증가, 시민의식 향상, 다 좋은 표현이 써 있는 거고요.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부정적 효과를 보면은 무리한 시설 투자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불평등이 발생한다.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 결집력이 약화된다. 많은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오염이나 교통 혼잡, 물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는 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회비용, 다른 분야에 투자를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최한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기능적 표현으로는 경제적으로 손실, 무리한 시설 투자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개최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순기능적 표현도 있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역기능적 표현도 있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한번 옆에 표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 이벤트는 순기능적 효과만 있다. OX 표시해 주세요. 메가 이벤트는 순기능적 효과만 있다. 자, 그 다음 메가 이벤트는 긍정적인 기능만 있다. 메가 이벤트는 긍정적인 기능만 있다. OX 표시해 보시고 3번 메가 이벤트는 역기능적 효과만 있다. 메가 이벤트는 역기능적 효과만 있다. 4번 메가 이벤트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 메가 이벤트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 지금 4개 제가 질문 드렸고 OX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4개 다 X인 거죠. 메가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거에 대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듯이 이러한 부분도 순기능적 효과만 있거나 역기능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꼭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표현이 긍정적 표현인지 혹은 부정적 표현인지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한번 써보실게요. 국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국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 표현이 순기능적 표현인지 역기능적 표현인지 써주세요. 1번, 국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2번, 국가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준다. 2번, 국가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준다. 3번, 국가 간의 부정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3번, 국가 간의 부정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4번,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국가 간의 갈등을 촉진시킨다. 이게 4번입니다. 자, 1번, 2번 표현은 순기능적 표현, 3번, 4번은 역기능적 표현이었죠. 제가 지금 마지막에 드린 질문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정리가 되실 텐데요. 스포츠 사회학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기능,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단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3단원까지 왔을 때 더 스포츠 사회학의 특징이 많이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린 거는 정말 스포츠 사회학은 공부할 때는 표현이 다 맞는 표현이지 하고 이해됐다가 문제 푸실 때 당황할 수 있어서 제가 표현 하나하나를 좀 짚어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스포츠 사회학 과목 특징은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3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멘트를 소리내서 10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꼭 10번을 소리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